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최근 들어서 차트를 공부하면서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기존에 올렸던 기업도 분석한 게 맞는지 체크하면서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할까요?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실적과 최근 소식으로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아직 매출은 없지만 공군의 최근 첫 항공기를 납품하면서 4분기에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용을 보시면 판관비 증가폭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무 상태도 역시 부채 비율은 낮고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 베일리키포드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가지고 있는 증권 등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증을 받고 기체를 생산해서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과 부채 비율 등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뉴욕에서 에어택시 비행을 성공했고 인증 현황은 3단계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 4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소식으로 대외적인 상황도 나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볼까요? 월봉 차트인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202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10달러 초반대에서 시작해서 14달러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하여 2022년 12월에는 3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4월에 바닥을 다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많았던 10달러대에 막혀서 다시 5달러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급상승하게 된 6월을 보니 미정부로부터 비행허가를 받고 양산형 기체를 생산한 것이 주요인이었습니다. 이제는 5.27달러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현재는 6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보다 2023년 6월보다 현재까지 거래량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에서는 5.27달러가 1차 지지선으로 볼 수 있고 2차 지지선은 4.26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선은 현재 머물고 있는 6.7에서 6.8달러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면 10달러가 2차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분포는 되어 있네요. 그럼 주봉으로 좀 더 최근 상황을 볼게요. 최근 1년 동안의 주봉입니다. 신저가였던 3달러대부터 나오는데요. 거의 5개월은 4달러 초반에서 횡보를 합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어서 주주분들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때가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고 보입니다. 보통 거래량이 없으면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고 주가가 하염없이 내리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결과이지만 5월 셋째 주 정도의 거래량도 증가하고 저항선이었던 4.7달러를 뚫고 들어갈 때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더 전에 매수 시점을 잡는다면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모여있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들어갔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4.7달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라면 과연 저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11.98달러까지 올라가지만 역시 매물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10.25달러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장 초기에도 이미 10달러대에 매물이 많았었네요. 상장 초기에 8%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10달러대 비중이 16%가 있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10달러대에서 많이 물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속 긴 꼬리를 보이며 차익을 실현하다가 7월 셋째 주 이후로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거래량이 없으면 저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 6월 말부터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가가 5주선을 한참을 이탈하죠. 6월 말까지는 끊임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지만 한번 하락을 보이는 시점이 오면 5주선, 10주선, 20주선, 심지어 60주선에 산 사람들은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커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내릴 거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더 빠르게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 2023년 10월 말쯤에 5.3달러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동평균선은 배열이 어지러웠지만 다시 모이게 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현재 6달러의 매물대 분포가 엄청 많은데요. 기간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2023년 10월 말을 보면 6달러대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달러대, 10달러대의 매물이 훨씬 많은 게 보입니다. 12월 들어서 주가는 계속 오름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6달러에서 7.4달러 사이에 매물이 많아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다음 저항선이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8달러에서 9달러의 매물이 적어 한번 쏘면 크게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역시 좋은 흐름인 게 보이고요. 1차 지지선은 5.3달러, 1차 저항성은 7.4달러로 보고 일봉으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최근 3개월간 일봉입니다. 9월 말에 거래량이 높은데도 꼬리만 길고 몸통은 큰 변화 없는 캔들이 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보고요. 10월 중순까지 주가가 잘 유지되다가 그 이후로 갑자기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때 기사를 찾아봤는데 딱히 소식이 없고요. 그래서 조비에베이션이 상장되어 있는 뉴욕 증시 종합지수를 보니 이때가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더 매집하기에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6.3달러에서 계속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지지선은 5.2달러였다가 11월 20일경에는 5.6달러에서 지지를 받고요. 그러면서 어지러웠던 이동평균선도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1일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6.28달러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역시나 가상이지만 이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12월 13일에 망치 모양의 캔들이 나온 시점도 좋아 보이고요. 망치 모양이 나온다는 건 처음 시가에서 아래로 흔들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캡 상승을 하고 7.59달러를 찍은 뒤에 하락하게 됩니다. 7.59달러에서 더 못 올라가게 된 이유는 아까 주봉에서 1차 저항선이 7.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날 종가가 회색선인 121선에 딱 맞게 떨어졌죠. 121선은 거래일 기준으로 121일의 전체 기간을 보면 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6개월 동안 매수한 평균이 7달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캔들도 121선을 못 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크게 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행인 것은 하락 이후에 지지선이 과거 지지선보다 더 올라가 6.8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위로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대하락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다시 매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렇듯이 손절선을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1차 손절선은 6.56달러로 봤는데요. 12월 초에 계속 이 가격대를 넘지 못했고 12월 20일에도 이 가격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6.28달러가 2차 손절선인데요. 6.9달러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1차 손절선에서는 5%, 2차 손절선에서는 9%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럼 수익률 5%면 7.24달러, 9% 수익은 7.5달러입니다. 1차 저항선은 7.1달러, 2차 저항선은 주봉에서 봤던 7.4달러로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최소 손절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동평균선이 다시 모이고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이 간격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각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손절과 익절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도 잘 짜두시면 큰 변동에도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큰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복귀하면서 다음 전략을 어떻게 짤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